지난 시간에는 용신의 그 성패, 성격, 패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반복적으로 조금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요.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신의 이제 기후배합, 기후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기존에서 얘기하는 그 조후를 얘기하는 거죠. 조후. 그러니까 이 조후를 특히 이제 조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사실은 이렇게 그 만물이 극한으로 수렴이 됐다가 극한으로 분열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어쨌든 나머지 에너지들이 좀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치우치기가 쉬운데 대부분의 경우를 조우로 만약에 겨울이다라고 하면 만물이 이렇게 얼어붙기가 좀 쉬운 거고 또 여름이다라고 하면 불타오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더 조장을 하는 목일간이라든지 술을 더 조장을 하는 금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이러한 생극을 가지고 성패라든지 성격 패격을 따지는 거 이전에 계절의 기후가 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절의 기후 조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천수에서도 그 한난조습이라 해서 조후를 따지는데 그 조후만 가지고 조후 중심으로 해서 기후 배합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간 대비 월지 또 그리고 천간의 배합 구조 이런 걸 따진 게 조화원약 궁통보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십성의 생극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모든 계절에 모든 월에 다 배합을 하거나 이렇게 적용을 하지는 않아요. 특히 여름하고 이렇게 이제 겨울 같은 경우 특히 여름은 사오미인데 이제 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겨울은 그 축월 만약 해자축인데 축월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 중에서도 이를테면 정화가 투간이 됐다든지 축월인데도 이렇게 그 개수가 투간이 됐다든지 물론 사오미월의 미나 해자축월의 축이 여름토이고 겨울토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대로 이건 토이기 때문에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십성으로 그대로 생극이 발생을 하고 단 대신에 지장간에 있는 에너지가 천간에 투간이 됐을 때 특히 정화가 투간된다든지 개수가 투간이 된다든지 특히 동절에 축월인데 개수가 투간이 됐다라고 하면 그 한기가 열기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지. 천간의 그 에너지가 지장간에 있는 내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투간이 된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기후에 대한 것도 그 먼저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성패나 이런 거를 보는 거를 기후의 조합이 더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을 논할 때는 오로지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논하되 자, 이 원령은 흔히 말하는 격이 된다라 그랬죠, 그렇죠? 논하되 반드시 기후의 배정에서 관계를 참작을 한다. 제가 이제 그 책이 만들어진 그 연대순을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보면 기존에 뭐 3대 고서, 5대 고서, 뭐 7대 고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있는데 3대 고서 중에서 흔히 말하는 뭐 적천수나 그다음에 난강망이나 이렇게 자평진전이 있는데 심효첨 선생의 자평진전이 비교적 1700~1800년대쯤 이때니까 맨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책이. 그러면 심 선생이 과연 기존에 나와 있는 적천수나 궁통보감이나
참명통해나 아니면 명리정종이나 이러한 명리학원이나 이런 책들을 안 봤겠냐 말이에요. 봤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봐서 고심을 했겠지만 뭔가 나름대로 이게 격의 프리즘 입장으로 해서 팔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한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본인도 뭐 임상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집을 했을 건데, 특히나 이러한 여름이나 겨울에 이럴 때의 어떤 그 계절적인 이런 안배나 성향에 의해 가지고 팔자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영향받을 수 있는 이런 성향 구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이런 부분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목 동금에 대해서, 하목하고 동금에 대해서는 특히나 조우적인 부분을, 그거를 예를 들어 하목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관격은, 그렇죠? 상관. 그러니까 4월에 을목이라든지, 아니면 5월에 간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패인을 본단 말이에요. 패인. 임계수의 인성을 가지고 패인을 하는 거를 1차로 치는데, 그게 아니고 5월에 을목이라든지 4월에 간목이라든지, 이거 식신이잖아요. 그죠? 격으로 보면 사길신격이란 말이에요. 사길신은 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성으로, 이를테면 임계수로 인성을 하면 월지를 극을 하는 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펴는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격의 순역의 원리, 이치보다는 조우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나온 이론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 곱절의 업적을 이루지만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흔히 순풍에 돛을 올리는 거하고 역풍에 돛을 올리는 거하고 항해는 할 수 있겠죠. 배 띄워서, 그렇죠? 인생 행로를 만약에 항해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살아는 갈 수 있고 살려고는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풍에 내가 돛을 올리고 항해를 하려고 하거나 순풍에 올리고 하려고 하는 거는 많은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순풍에 내가 돛을 올려서 간다라고 하면, 순풍이라는 거는 내 격도 성격이 되고 운도 좀 잘 따라주고 이렇다라고 하면 아주 순조롭게 적은 힘으로도 몇 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팍격이나 팍격의 명으로 운마저도 안 따라주고 이렇다라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다 저다 안 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야. 딴 길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왜? 이 현실의 기본적인 어떤 그라운드에서는 내가 잘 안 먹히니까 딴 데 가서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명상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재주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뭔가 세상 밖에 명함을 내미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성패 내지는 운 내지는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기후의 조합, 배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이름하여 관인이 쌍으로 온전하다. 대부분 좋습니다. 대부분 좋고, 나중에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다 사위를 구할 때도 천간에 이렇게 떠 있으면 그냥 좋아요. 크게 모험 안 하고 어디 가서 뻘짓 안 하고 아니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고 뭐 자격 갖추고 뭐 해가지고 전문직하고 뭐 해가지고 간판 내걸고 뭐 하려고 해요. 당연히 모험 안 하니까 어때요? 딸 자식 고생 안 시키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인생 자체가 어때요? 순조로운 거지. 그렇죠? 이 관인쌍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야. 그날 갖고 오늘이 내일 갖고 내일이 모레 갖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젊었을 때는 좀 변화도 있고 뭐 이런 이벤트도 있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지만, 인생 중년 정도 지나고 살고 보면 옛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건 뭐 선택의 문제겠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다. 관인상전은 그렇죠? 괜히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겨울의 모기 술을 만나면 인수격이잖아요, 그렇죠? 인수격인데 경금이나 신금의 관이 투출했다고 해도 꼭 귀하게 된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물이 동수, 그러니까 얼어있는 물인데 그 얼어있는 물을 더 경신금이 금생수를 해가지고 더 얼리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축월에, 특히 해자축월의 경신금은 이 물상으로는 여러 수로 봐요. 신금을 대표적으로 보석이라고도 보고, 그렇죠? 어떤 반도체, 다이아몬드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게 해자월의 축월의 이런 경신금들은 이건 서리가 되고, 눈보라가 되고, 이런 어떤 구름이 되고, 이런 형국이 돼서 더 한기를 더 조장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인상생이 돼야 되는데, 이를테면 해월에 간목이면 해월의 간목이 신금으로 신해월로 있다라고 하면, 또 해중에 임수가 천간에 투간이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관인상전하는 기질로 국으로 이루어져 있죠. 격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동수가 이 겨울 그 해수가 간목을 생하기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다. 즉 이 관인상생의 에너지를 차가운 물로 이 간목이 받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썩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격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직장명이나 조직명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후적인 기후의 배합적인 측면에서는 그 효율이 어떻다? 확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진다. 이런 경우. 아니면 이게 만약에 축월이 되고 개수가 올라가고 뭐 이를테면 갑자가 됐다. 이런 경우는 이게 자축이, 그쵸? 자축이 육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이건 해자도 어쨌든 이게 그 수의 방국이고 자진의 삼합국이고 이래서 수기가 얼어 있다도 되는데, 자축은 육합으로 더 꽁꽁 얼어 있어서 이 갑자라고 하는 간목이 더 이렇게 그 냉동돼 있는 냉동목 같은 그런 형국인 거죠. 이런 경우는 관인상생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효율이 훨씬 떨어진다. 그럼 이럴 경우 반드시 어때요? 나머지 자리에, 지금 뭐 요 자리라든지 어느 자리라든지, 뭐 지지에 하다못해 술토가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미토가 있으면 잠이 원진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지의 조우를, 해동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얼었던 물을 좀 유동하게끔, 흐르게끔, 이게 지금 물이 잘 흐르지 못하는,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일간을 잘 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관인상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높은 직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직무, 업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인연되어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된다기는 어렵다. 무릇 금은 차가워서 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얼어붙은 수로는 목을 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따지는 게 이제 조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신강하고 인수도 왕성하다면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게 된다. 이게 아까 이게 이제 인용식상, 인수가 강하면 그 강한 에너지는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왕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왕하면 그 일간이 식상으로 이렇게 뭔가 그 에너지를 설한다. 이런 경우도
그 양간보다는 음간이 잘 쓰면 좋아요. 예. 음간들은 보통 상관으로 이렇게 설하는 경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을목이 병화를 보거나 정화가 무토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토가 경금을 보거나 아니면 신금이 임수를 보거나 개수가 이를테면 간목을 보거나 물론 임수도 간목을 좋아하지만 이런 경우 그게 다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상관인데 상관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간의 재주, 재능을 펼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구조가 좋다. 근데 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인수격이 그렇지만 겨울철의 목일간은 특히 수기가 빼어나니 이는 겨울철의 나무가 불을 만나 신강한 기운을 설기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기후까지 조절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관인상전이 돼서 관인상생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관이 인성을 생하는 것이 일간을 너무 차갑게 하기 때문에 얼어붙게 하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또 그러면서도 이게 신자진의 해자의 형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게 수탕기호라 해서 인몽이 있다든지 해서 어떤 그 인중의 병화는 조우까지도 겸하고 있으니까 일간이 수다목부가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수다목부. 그러니까 이 많은 물에 뿌리 없이 둥둥 떠 있는 그런 형국도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보다는 이렇게 자월에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면 다른 글자들이 이렇게 뭐 칠살이면 괜찮고 정관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병화로 이렇게 식신을 놓으면 다른 일간이 식신을 놓는 것보다 겨울의 목이 식신을 쓰는 것은 이 식신을 어때요? 그러니까 이 인성을 인비식으로 가는데 인성이 얼어있는 추운 계절인데 조우까지도 겸하면서 조우까지도 같이 겸하니까 훨씬 이 구조에서는 굉장히 잘 쓰이는 구조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인이 되고 이렇게 인성이 어딘가에 나머지 글자들이죠. 신왕명이 돼서 식신으로 설이 되면 이 식신이 가면 어쨌든 무토나 기토로 또 이어지는 게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요 식신이 그냥 식상에 외로이 떠 있으면 천간지지에 임수가 날라 들어오면 식신이 편인도식 내지는 식신이 탈식 다치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기토가 있으면 천간에 날라 들어온 인성을 막아주죠.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게 뒤에 공부하려면 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신 위주로 해서 운을 살피면 정확해요. 여기에는 이 병화 위주로 해서 운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안 닫히면 천간의 병으로 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에 만약에 합국이 없다라고 하면 천간의 병으로 떠 있으면 천간 병한테는 가장 안 좋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임수가 오는 거예요. 임수운이 되면 이 사람은 손발 묶이는 거지. 아프거나 여자인 경우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사업이면 접어야 되거나 이런 형국이 되는 게 임수 천간의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임수가 뭐 달고 들어오고 어떤 대운이냐에 따라서 가감을 하면 되는 거죠. 임수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수인 거지. 두 번째는 개수, 그렇죠? 개수는 임수보다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고 갑을목은 어쨌든 천간의 갑을목은 일간을 왕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병을 강하게 생해해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고 만약에 신왕명인 경우에는 무기토가 떠도 천간에 무기토가 떠도 이렇게 식상생체 이런 형태 또 그 재성은 어쨌든 이렇게 인성이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인성을 좀 걷어내주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병이 떴을 때 경이 들어오거나 신이 들어올 때는 다른 거야. 요 살이 들어올 때는 식신 제사를 해 들어가는데, 식신 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합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천간에 갑을, 예. 그러니까, 갑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병,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그 그 다음에 을, 예. 그리고 무기도 잘 쓸 수가 있고,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임수, 개수, 경신금은 다르죠. 경금은, 그나마 식신이 제사라니까 쓸 수가 있고, 신금은 묶이고,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운을 위아래로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확실치가 않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물어봐요. 아니 상담이라는 게 찍기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기본적으로는 원국하고 운의 동태를 맞춰놓고 희기나 그리고 운이 딱딱 무슨 흑백으로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회색지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운이라고 하지 평운. 좋지도 않고 이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런 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내왔느냐,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걸 맞춰보면 대부분 그 희기를 어떻다? 집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신을 찾고 성패를 잡는다라는 게 뭐냐면 운 보는 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원 팔자를 해석을 하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설명하는 거는 5만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다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15가지로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을 보는 거는 그런 건 아닌 거지. 운을 물상으로 보거나 운을 무슨 십성, 심리로 보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운은 냉정하게 이러한 그 상신 위주로 해서 그 유불리 희기를 보면 된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같은 이렇게 식신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병화로 이렇게 이제 병화를 쓰는데 봐서 이게 조우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식신을 내가 주로 쓴다라고 하면 식신은 일간의 기를 설해서 쓰잖아요. 일간이 생해서 쓰는 거니까 이게 옵션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간이 좀 강해야 돼. 일간이 식상을 쓰려고 할 때는 이럴 때는 일간이 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제사를 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이럴 때는 이게 식신을 가지고도 괜찮은데 식상 위주로 해서 생재로 간다든지 이럴 때는 식상도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에너지고 재성도 일간이 극한 에너지고 하기 때문에 신왕명이 되기를 요한다. 흔히 말하는 이제 상관경관 같은 경우도 상관경관 위화백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상관경관도 상관이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원국에서 상관경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운의 동태에 따라서 상관경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관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관이 재성이나 인성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옆에 보필받는 구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상관은 그 타겟이 정관을 목표로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관경관, 즉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화일간이 무토를 띄워놨으면 일단 임은 상관경관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임수가 정관이 돼가지고 정화를 합하려고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무토가 연월간에 떠 있다든지 하면 잘 합이 안 되겠죠. 상관경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천간에 어떤 에너지를 띄워놓고 대운에서 세운에서 들어오느냐. 세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10년 내내 상관경관은 아닌 거예요. 그런 그 에너지가 기운이 만약에 임수가 걸쳐 있는 이러한 이렇게 세운이든지 아니면 임수를 놓고 있는데 무토대운이라든지 이럴 때의 상관경관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정도고 상관경관이 어떤 원국에서 이 사람이 놓여져 있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그 대운에 그 세운에 여명 같은 경우는 상관경관이니까 배우자가 있었으면 배우자하고
분리되거나 떨어질 일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